안녕하세요. 꿈테클래스 강사 박소윤입니다. 오늘은 펀치니들로 눈사람 티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펀치니들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키트용이지만 집에 있는 펀치니들 활용하시면 돼요. 10cm 정도의 원형 틀에 황마천을 씌웠고요. 소분된 실과 가위,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돗바늘 준비해 주세요. 위빙 기법을 활용해서 함께 작업될 예정입니다. 펀치니들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펀치니들은 이 바늘의 이름이에요. 보시면 자,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파이프라인을 쭉 따라가서 앞에 뾰족한 부분에 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실을 끼워 넣으셔야 되는데 실을 끌어올리는 도구가 필요해요. 제가 드린 거엔 저런 와이어가 있을 텐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낚싯줄 같은 걸로 끌어올리셔도 돼요. 바늘 뾰족한 부분이 있는 쪽에서 나무 핸들이 있는 쪽으로 쑥 집어넣어 줄게요. 끝에 부분을 고리 부분 벌리셔서 실을 그 안에 끼워 넣어 주세요. 실의 끝부분을 고리 안으로 집어넣고 와이어를 바늘 쪽으로 잡아당겨서 실을 파이프라인 안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통과시켜서 빠져나온 실의 끝부분은 바늘의 뾰족한 끝에 있는 동그란 구멍으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셔요. 이때 실의 끝부분을 살짝 접어서 접힌 부분을 동그란 구멍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실이 가닥가닥 풀려서 걸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는 거예요. 바늘을 잡으실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실은 항상 손등 위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타래 쪽 실은 조금 더 풀어 놓아서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실하고 바늘하고 같이 잡으실 때 있어요. 이러면 실이 원단에서 고정되지 않아요. 꼭 실은 손등위로 올라오게 해주시고 틀에 박혀있는 원단을 보면 구멍들이 보일 거예요. 구멍 하나를 겨냥해서 찔러 넣어주세요. 겨냥하지 않고 그냥 넣으면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원단도 많이 상해요. 45도 각도로 해서 쑥 흔들흔들 하면서 밀어 넣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집어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에 올라온 실은 틀 안쪽에서 빼내고 시작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실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빼놓은 실이 너무 길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우니까 살짝 당기고 다음 땀으로 갈게요. 원단에서 바늘이 떨어지지 않게 긁듯이 가시는데 구멍 꼭 하나 겨냥하고 흔들흔들 하면서 밀어 넣으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셔야 돼요. 끝까지 밀어 넣지 않으면 원단에서 실이 고정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 바늘이 가려는 방향과 바늘 끝에 사선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 사선이 내가 가려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시고 땀도 예쁘게 나와요. 구멍 하나 겨냥하고 흔들흔들 사선으로 찔러 넣으세요. 깊숙이 끝까지. 원단에서 바늘이 떨어지지 않게 긁듯이 구멍 하나 겨냥해서 사선으로 흔들흔들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앞에는 판판하게 바늘땀처럼 나왔어요. 뒤에는 고리가 생겼어요. 바늘을 끝까지 밀어 넣지 않으면 이 고리가 짧아져서 고정되지 않고 실이 풀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뒤에 생기는 이 고리를 활용해서 우린 눈사람의 빨간 모자를 만들 거예요. 이틀 그대로 활용할 거니까 빨간 모자 만들기 전에 저 하얀 실 빼내야겠죠? 펀치니들 하시다가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낸 후에 뒷면을 살살 긁어주시면 원단이 복구되니 틀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실 빼고 이제 빨간 실을 끼워 넣을게요.
아까 보여드린 와이어 활용해서 다시 한번 실을 끼워 넣습니다. 바늘 끝쪽에서 나무가 있는 핸들 쪽으로 와이어를 밀어 넣어서 나온 고리에 실의 끝부분을 걸어주세요. 다시 한번 쑥 바늘 끝쪽으로 잡아당겨서 실을 꺼내주시고 끝부분은 바늘 끝에 있는 뾰족한 끝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와이어를 집어넣는 방향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펀치니들을 하는 고리를 활용할 거라서 이번엔 뒤쪽에서 펀치니들을 찔러 넣을 거예요. 찔러 넣은 다음에 바늘에 있는 실을 잡아서 고리를 길게 만들어 줄게요. 그냥 빼면 고리가 짧아지니까 한 4cm 정도 길이의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잡아서 끌려 들어가지 않게 같은 높이로 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4개 정도 만들 거예요. 같은 높이로 4개 정도. 원단에 찔러 놓은 다음에 저렇게 실을 잡아줘야 고리가 짧아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이로 맞출 수 있어요. 넓이는 저 고리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작은 모자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3번만 하셔도 괜찮아요. 전 4번 정도 하고 뒤쪽에서 고리 짧아지지 않게 앞에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주었어요. 자, 같은 높이의 고리 4개 살살 잡아당겨 주시면 고리 길이 조절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고리의 길이를 맞춰주세요. 다 되셨으면 빨간 실을 조금 잘라서 준비할게요. 실의 길이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정리할 거 생각하면 너무 짧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전 한 20cm 정도 잘라준 것 같아요.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 돗바늘에 잘라놓은 실을 끼워 넣어서 고리들을 통과시켜 주세요. 고리의 끝부분을 모아서 꽉 묶어 줄 거예요. 모자의 끝부분, 뾰족한 부분 모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2번 정도 풀리지 않게 꽉 묶을게요. 꽉! 한 번 더. 꽉! 이렇게 모양 나오시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빨간 실들로 모자 부분 마저 만들어 볼게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 주시고 2줄이 아니라 1줄로 작업할 거라서 끝을 묶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걸어만 두시는 거예요. 쭉 잡아당겨서 1줄로 활용할 거니까. 보시면 모자의 여기 빨간색 천처럼 만들어진 이거 위빙 기법이에요. 지금 루프 고리로 만든 게 세로실이고 이제 가로실을 엮는데 뒤쪽에서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루프 고리 맨 끝에 있는 루프 고리 바로 옆에서 바늘 찔러 넣어서 쭉 당겨 주실게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 뒤에 약 5cm 정도 실 남겨놓고 시작할게요. 5cm 정도 남기고 루프 고리로 만들어 놓은 세로실을 가지런히 잡고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쓱 당겨 주시는데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당기는 힘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경사, 세로, 루프로 만든 걸 가지런히 순서 섞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 사이를 아래로 위로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 주시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지나간 가로실을 아래쪽으로 쓱쓱쓱 당겨주시고 두 번째 줄 가시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줄 지나갔던 거랑 반대로 실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래부터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줄과 반대로 아래 위를 교차시켜 주시는 거. 그래야 실이 풀리지 않고 직물, 면이 되겠죠. 자, 보이시죠? 첫 번째 줄하고 반대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위로 아래로가 맞아버리면 그냥 풀려버리게 되겠죠. 저렇게 됐으면 바늘을 밑으로 꾹 눌러서 실이 아래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겨주실 때는 면적이 줄지 않도록 모자 아래쪽은 넓고 위쪽은 좀 좁잖아요. 그걸 당기는 힘으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쓱쓱쓱 가득 찰 수 있도록 바늘로 실을 아래로 착착 채워주세요. 자, 다음 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갈 거예요. 마지막 개 위에 있으니까 이번엔 아래부터. 경사로 걸어놓은 루프 고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게 잘 잡아주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바늘로 아래로 쓱쓱 내려서 실 잘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시고 당기실 때 모자의 모양 생각하시면서 당기는 힘 조절해 주시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아래랑 반대로 될 수 있게 교차될 수 있게 이번에 실이 또 마지막 실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 줄은 아래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단 당기는 힘을 조절하셔서 모자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경사를 마지막에 그 세로 고리로 만든 경사를 마지막에는 다 통과시킬 필요는 없어요. 조금 걸러서 세모의 모양, 좁아지는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게만 신경 써주시고 아랫줄하고 반대로 위로 아래로 반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는 거 그렇게만 신경 써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모양 잘 다듬어 가면서 쓱쓱 채워주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더니 엄청 긴장해가지고 손을 많이 떨었네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거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해요. 얼굴이 안 나와도 손만 나와도 저렇게 어색이 뿜뿜 나온답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이제 같은 작업 계속 반복이라서 화면 조금 빠르게 돌릴게요. 좁아질수록 세로실 순서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좁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실이 그냥 풀려나오지 않게 교차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찾아주세요. 좁아질수록 경사실을 조금 빼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실 분들은 끝까지 하셔도 돼요. 대신에 조금 더 당겨서 좁아지는 폭은 맞춰주셔야겠죠? 자, 이제 다 하셨으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저기 원단 풀린 건 나중에 제가 다시 붙였습니다. 자, 이제 실 정리를 해볼 건데요. 실 정리는 뜨개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바늘 끝에다가 실 거시고 저기 빨간 색깔 그 직물 사이사이로 끼워 넣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보이지 않게 적당히 맞춰서 끼워 넣어서 숨기시면 되는데 끝부분을 그냥 저 틀에 박혀져 있는 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틀 안쪽에 넣어져 버리게 하시면 깔끔해요. 이렇게 안쪽까지 빠져나왔어요. 나머지 실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아까 실이 너무 짧으면 또 정리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정리할 때 남은 실이 너무 짧으면 바늘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머지 실들도 같은 방법으로 숨기시고 원단 쪽으로 당겨서 아예
밖에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모자마저 마무리 해볼게요. 모자의 아랫부분 볼륨감 있게 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펀치니들의 실 끼워 넣으시고 뒤에서 찔러 넣어서 처음에 우리 모자 세로실 경사 만들었던 것처럼 그 루프 고리가 원단 앞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볼륨감 있게 뭉실뭉실 솜 같은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펀치니들의 실 거는 방법인데 다들 잘 아시죠? 쓱 잡아당겨서 앞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 부분에 뭉실뭉실 나올 수 있게 뒤쪽에서 찔러 넣어 줄 거예요. 빨간 실들 위쪽으로 올려놓고 빨간 실 끝쪽 부분부터 쑥 끝까지 찔러 넣으셔야 돼요. 끝까지 찔러 넣지 않으면 저 고리 높이가 낮아져서 볼륨감이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깊숙이, 되게 강조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끝까지 깊숙이 찔러 넣어주세요. 나는 뭉실뭉실한 부분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러 번 하시면 되고, 나는 뭐 그렇게 넓지 않아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2줄 정도 하시면 돼요. 바늘이 진행하는 방향이 바뀔 땐 바늘이 원단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틀을 돌려주시면 돼요. 바늘이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면 실이 그냥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원하시는 만큼이 되셨으면 바늘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늘 옆에 아직 걸려있는 실을 가위로 톡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을 빼시면 돼요. 길게 남아져 있는 실은 루프 고리의 높이에 맞춰서 톡 잘라주세요. 모자 아랫부분 완성!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펀치니들 방법으로 눈사람의 얼굴을 채워볼게요. 구멍 하나 겨냥해서 흔들흔들 쑥 끝까지 위에 나와있는 실은 틀 뒤쪽으로 당겨서 나중에 정리할 실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땀 간격의 너비는 약 1cm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좁아지면 뒤에 만들어지는 루프 고리들이 너무 개수가 많아져서 나중에 바늘 집어넣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다음 땀으로 갈 때는 바늘이 원단을 긁듯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긁듯이 가주시고 구멍 하나를 꼭 겨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또 보여드렸지만 실은 항상 손등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선의 방향은 내가 가려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가끔 나는 실도 손등위로 올라와 있고 쑥 끝까지 밀어 넣었는데 자꾸 실이 원단에서 고정되지 않고 빠져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저기 타래 쪽 돌돌돌 감아져 있는 쪽 실이 혹시 많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좀 풀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랬는데도 자꾸 걸려요 하시는 분들은 그 실 자체에 매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장에서 나오면서 그람 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매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고정하시고 빼서 잘라내고 그 매듭 없애고 다시 고정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2번째 줄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촘촘히 채우시려면 첫 번째 땀을 살짝 옆으로 밀듯이, 방금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땀을 살짝 밀듯이 하면서 땀을 집어넣으셔야 촘촘하게 채울 수 있어요. 털실에 두께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간격을 두고 하면 되겠지 하면 그 사이가 비어버리거든요.
항상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 전줄 땀을 살짝 밀듯이 하면서 쓱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그래야 원단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고 실로 촘촘하게 채우실 수 있어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눈사람 얼굴을 가득 채울게요. 돌돌돌 돌아가는 원형 모양 맞춰가면서 채우고 있어요. 선생님 꼭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되나요? 전 그냥 지그재그로 직선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단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장자리 동그라미 부분을 한 번 더 다듬어 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 제일 마지막에 맨 가장자리 틀 부분을 한 번 더 동그랗게 짚어주세요. 바로 전 땀을 살짝 밀듯이 하면서 채워 넣으시는 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채워 넣는 팁이에요. 이제부터는 계속 동일 작업이라서 제가 조금 속도도 빠르게 돌리고 중간도 살짝 잘랐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죠. 거의 다 되었을 때 이제 실을 빼내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마지막 끝났으면 이렇게 바늘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을 톡 잘라내고 바늘을 빼내시면 됩니다. 자, 남은 실들은 뒤에 루프 고리 높이에 맞춰서 그냥 톡톡 잘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빠지지 않나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 루프 고리들끼리 서로를 밀어내면서 서로를 고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꽉 채워 놓으면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아요. 높이가 생긴 부분이나 약간 굴곡이 있는 부분은 저렇게 뾰족한 가위 끝을 사용해서 콕콕콕 누르시면 정리가 돼요. 혹시 높이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밀어 넣으세요. 모자 위에 폼폼 만들어 볼게요. 남은 하얀 실을 이렇게 돌돌돌 감아주세요. 많이 감으면 풍성한 폼폼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폼폼 크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너무 많이 감으면 동그랗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전 한 7번, 8번 정도 감은 것 같아요. 더 실 다른 거 하나 더 잘라서 감아진 실의 가운데 부분을 올려놓아 주세요. 아이고, 작아서 자꾸 돌아가요. 올려놓은 다음에 그 실을 꽉꽉 풀리지 않게 2번 정도 묶을게요. 가운데 부분에 꽉 묶고 또 한 번 꽉 묶은 후에 묶은 실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끝에 저기 고정할 때 써야 되니까. 묶은 실을 잡고 그 양쪽 고리 부분을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가위질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워낙 작아서 가운데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손으로 잘 만지셔서 최대한 동그랗게 벌어지지 않고 모양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세요. 폼폼 묶을 때 사용했던 실들로 모자 끝부분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바늘에 살짝 걸어서 모자 끝부분에 실을 집어넣어 주세요. 한쪽을 하셨으면 나머지 한쪽도 바로 옆에 같은 방법으로 실을 걸어 주세요. 자, 이렇게 실이 걸린 상태에서 뒤쪽에서 이 실로 꽉꽉 2번 정도 얘도 풀리지 않게 묶어주세요. 처음에 모자실 숨겼던 방법으로 얘 실을 숨기면 얘는 실 색깔이 달라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리본으로 다시 한번 묶어서 짧게 잘라서 정리해줬어요.
만들 시간이에요. 펀치니들 한 거 위에 또 한 번 펀치니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표정 만드실지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위에다 집어넣을 땐 이미 뒤에 루프 고리가 있어서 처음 그냥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힘이 들 수 있어요. 흔들흔들 좌우로 돌려가시면서 밀어 넣으면 조금 덜 힘들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선 실을 좀 자주 저렇게 잘라내야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어떤 표정들을 만드실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혹시 만드신 분들은 저에게 사진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펀치니들로 표정 다 하시고 난 후에는 저렇게 가위 뾰족한 부분으로 살살 다듬으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표정 정리하실 수 있어요. 콕콕 찔러 넣어서 더 내가 원하는 디테일 살려주시고, 뒤쪽에서 잡아당겨서 조금 더 다듬으실 수도 있어요. 얼굴 표정 만들 때가 사실 손이 제일 많이 가는 편이에요.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을 좀 자주 잘라내야 되거든요. 코에 두께를 줄 때도 그냥 뒤로 돌아오면 제가 원하는 부분 쪽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 두꺼워지는 거라서 한 줄하고 잘라내고 다시 시작하고 한 줄하고 잘라내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 그렇게 했네요, 저는. 되셨으면 이제 뾰족한 가위 끝으로 표정을 조금 더 다듬어주고, 뒷면에 있는 실들을 루프 고리의 길이에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저는 자르기 전에 뒤에 나와 있는 긴 실들을 한 번씩 당겨줬어요. 이유는 저렇게 당겨주면 앞에 나와 있는 땀이 살짝 조금 얇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조금 전 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조금 당겨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루프 고리도 당겨서 앞에 입 라인도 살짝 얇게, 그리고 당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후루룩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찍찍이로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접착 펠트 부분과 펀치니들 한 부분도 찍찍이로 한번 톡톡 정리해 주세요. 벌써 진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모두들 행복한 연말 되세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꿈태의 힐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